기술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 책이 복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중간인가 있을 건데 이후에 이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다 보려고 하던데 다 못 보면은 사랑의 기술에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내용만 한번 보시고 본인도 두 부분에서 뭔지를 분석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효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어디 책을 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책을 본 거는 대학 때부터 저는 이제 심리학책도 많이 봤어요. 책을 참 좋아해서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소설책은 거의 안 보고요. 거의 못 보고 보면 지겨워서 못 보는데 이런 논리적인 책이나 이런 인문책이나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책 이런 거는 한 권을 보면은 어떤 것 두껍도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어낼 정도로 책을 많이 볼 때 처음에는 막 읽었죠. 뭐 프로이드부터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뭐 에리 프롬 오만 사람들의 책을 다 봤어요. 철학자라는 책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서 쟤를 분석해서 쟤를 좋아지고 가고 할 때 제가 가장 영향력을 받고 좋아졌던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 제가 어릴 때 성폭에다 여성의 외국에는 체면수를 쓴다 했잖아요. 굳이 왜 다른 사람이 체면수를 안 써도 됩니다. 체면수를 하는 데 있으면 체면수를 하는 데 가서 자기의 어릴 때 상황이나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걸 쭉 자기가 알 수 있게 돈 있으면 그렇게 쭉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본인이 집중을 해서 매일 나의 어릴 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적어보십시오. 항상 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내 마음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내 어릴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러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릴 때로 파고들라는 거죠. 계속 집중을 해서 파고들고 생각을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아까 제가 성폭행당한 여성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때는 아이의 생각이에요. 몇 살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기가. 뭐 7살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7살 때 애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그게 내 무의식에 팍 처박혀 있으니까 지금에는 생각해보면 별 일이 아닌데도 그게 엄청난 큰 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의 본인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면 주위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니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좀 성인군자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인성이 좋은 사람한테 본인이 가면 그런 사람처럼 일하고 생각을 해서 생각으로 다시 그때 상황을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관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항상 스트레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는 사람관계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린이의 생각이 아니라 성인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다 해석을 해보시면요. 다 이해가 되고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좀 종교적으로 불교나 기독교를 믿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으시면은 그 종교에서 사랑이나 뭐 자비든 용서든 이런 거 부분으로 해서 그때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인장으로 정리를 제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를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재해석을 할 때 몇 번이고 그거를 재해석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그때 그 시기를 그때 그 상황을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든지 내 마음이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 감정적 변화가 안 생기면 돼요.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단지 추억이에요. 추억. 기억이라고요. 기억으로 남으면 그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됐을 때 흥분이 되고 다시 아직도 기분이 나빠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면은 다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해도 문제가 없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요. 그래서 동양에는 명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을 비우라죠. 이 마음을 왜 비우라겠습니까? 비우라. 뭘 비워야 됩니까? 마음을. 대부분 마음을 비울 때요.
그 지금까지 온 사람에 대한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감정이 나쁜 사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용서를 하고요. 이해를 하고, 예? 그냥 넘겨야 된다고요. 그게 자기 건강에 좋은 거죠. 근데 보통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학을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를 믿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불교적인 부분이 하시는 분은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는 저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냥. 예? 왜 원수를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원수라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인간성이 더러워요. 인간성이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의 피해자예요. 이 사람도 사회적 피해자예요. 자기가. 왜냐?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도 못했고요. 부모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자기가 마음을 형성하면 자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마음을 형성한 사회와 그 조건과 부모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받아서 그 마음을 형성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고 내한테 피해를 줬지만 그 사람은 예? 피해자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들면요. 저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예. 그래서 요즘 제가 웬만하면 내를 치도 이렇게 말로 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돈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받아치잖아요. 돈을 많이 빌려줘서 내가 못 받은 적도 있고요. 뭐 사기를 조금 당한 적도 있고, 맞죠? 욕을 당하고 누가 인신공격을 하고 막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내를 직접 치지 않을 때는 치면은 제가 안 맞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든지 싸움을 해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저는 안 마주치는 게 낫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악물고 가서 예?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못할 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자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원래 어릴 때 그 상황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도와주는 마음 그러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주고 돌려주는 게 나의 일이죠. 주위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감옥에 넣는 것도 맞는데 감옥에 넣어서 인성교육을 해주는 게 사회 역할이죠 원래. 근데 사회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재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한테 문제를 일으키면은 항상 이 단어를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보기에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려면 이런 거를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아까처럼 사람이 쌓입니다. 인간관계가 들어온 사람,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이, 예? 계속 많이 쌓이는 거예요, 살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그럼 짧게 그냥 할게요. 몇 년씩을 안 해도 까먹었다 치고 한 첫 달, 예? 둘째 달, 지금 셋째 달, 그럼 지금부터 앞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첫째 달에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한 4명씩 이렇게 있어요. 살다 보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건인데 그럼 하나 1월부터 12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3달 동안에 12명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처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생각해도 감정이 변하지 않는 상태, 맞죠? 기분이 나쁘지 않는 상태, 그냥 이 사람 불쌍하다 그냥 이해해주는 상태를 처리를 해내고 내가 지금의 4명이 남은 사람이 있다면 현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맞죠?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거에서 계속 12명이 쌓여오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을 하지 않고 12명이 쌓여온다면 그럼 이게 3달이면 괜찮은데 이게 1년, 제가 알기로 10년 어릴 때부터 치면요 수백 명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머리에. 예? 인간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는 자연과 함께 있으면 받지 않아요. 제가 알고는 인간과 사람과 얽히면서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얽히면서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지금이라도 촌에 가잖아요. 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요 자연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조금 있죠. 왜냐면 태풍이 확 쳤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다 망쳐서
하우스가 날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자기가 짜증나요. 미쳐요. 그러지만 자연인데 어째요? 불가항력적이라서 그냥 이해를 해요. 자, 다시 농사를 짓잖아요. 맞죠? 근데 이놈의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인다 해도 깔짝대고요. 그리고 그놈이 돈을 내 돈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까먹고 용서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기억나고 또 옆에서 눈에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이 그러면 막 계속 달아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과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자연처럼 그냥 그렇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아까 불쌍하게 생각하든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옆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면서 내 감정이 안 변하게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은. 네? 맞죠? 그럼 저 사람은 첫말과 원래 말과 속이 다르니까 원래 그렇게 자라와서 그러니까 언제 내가 당했지만 언제부터 나는 조심해야지. 아니면 주위에 누가 안 당하도록 내가 또 말 좀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는데 속에서 저 인간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확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쌓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고객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쌓여오는 거예요. 예. 정말 계속 쌓여오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느는 거죠. 엄청나게 늡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므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예.